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회차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 강의부터는 종합적으로 1단원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를 다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앞에 있는 강의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 이후에 이 문제를 푸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형태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못 푼 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풀이 방법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x 플러스 2분의 1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x 플러스 2분의 1이랑 2x 플러스 1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x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차식의 조립제법을 할 건데 그 조립제법을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된다고? 3번을 해야 된댔죠, 그죠? 3번 했을 때 그 각각의 나머지가 될 텐데 그 나머지들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뭐 이렇게 나타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몇 번? 3번을 해라 이런 문제가 됐었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8이 첫 번째 떨어지고 마이너스 8이 떨어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 형태의 식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각각이 다 나오는 나머지들 D, 뭐 C, B, A 이렇게 될 거다 하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틀린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내가 ABCD하고 지금 내가 적은 ABCD가 결론적으로 다르거든. 다르기 때문에 얘를 뭐 D', C', B', A'이라고 둘게요. 다른 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식을 어쨌든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8은 얘가 의미하는 거죠. A'. 그 다음에 4는 얘를 의미하는 거지. 4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C', 8입니다. 그죠? 8에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D' 4. 요까지 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식은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식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과 2x 플러스 1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2x 플러스 1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는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분의 1 입장에서 몇 배 한 거랑 같아? 2배 한 거랑 같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을 2x 플러스 1의 세제곱, 똑같은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양변을 세제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세제곱을 몇 배 한 거랑 같다? 8배 한 거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2가 뽑아내지면서 2를 세제곱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2분의 1을 2x 플러스 1의 세제곱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8배가 차이 났으니까 8로 나누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얼마? 4. 그래서 4를 나누어준 4분의 1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를 그냥 2x 플러스 1로 바꾼다고 하면은 어차피 2배가 차이가 나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4는 그대로. 되셨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약분이 되니까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식인 이 식을 이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 C가 4, D가 4가 되어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은 AB 마이너스 CD, AB 마이너스 CD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이 돼서 답이
마이너스 17이 된다. 요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를 약간 꼬아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형 자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 풀입니다. 문제 형태가 조금 특이해서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실제 문제를 보시면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x1하고 x9라는 것은 전부 다 실수야. x1, x2부터 x9까지는 실수고 16 더하기 요놈들의 곱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걸 다 루트를 씌운 값들의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어요. 지금 어쨌든 얘네들을 9개가 있잖아. 9개 9개를 곱한 값에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는 몇 개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9개를 다 곱했는데 어쨌든 나온 값이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 음수는 홀수가 있다는 뜻이지. 맞습니까? 음수는 홀수에 있어야지 얘네들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곱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남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봐. 마이너스 1이 남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남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음수는 홀수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1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음수가 1개일 때랑 3개일 때로 좀 나눠봤어요. 음수가 1개일 때는 마이너스 1이 하나만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은 얘네들이 다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루트를 씌운 거로서 음수 1개 있으면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6이 몇 i? 4i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근데 문제는 음수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음수가 3개가 있어요. 음수가 3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그냥 i죠. 그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봐. 3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i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뭐야? 얘는 그대로 i가 나왔지만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얘를 루트를 씌워서 곱했을 때는 앞에 뭐가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오고 요놈이 루트 마이너스 16이 되고 마이너스의 루트를 씌운 값,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이 4i다. 그러면 루트를 씌운 값, 요 값은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그러면 5개일 때, 7개일 때, 9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5개일 때는 여러분들 i 5제곱이라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함에 있어서 i 5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인데 얘는 그냥 i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5개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경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요놈의 값들의 곱을 물어봤거든. 값들의 곱은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몇 개를 구했어? 4i랑 마이너스 4i 두 개를 구했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은 답은 16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좌표 평면하고 복소수하고 지금 섞여서 나왔어요. 지금.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는 다룬 적이 없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z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에 i가 붙었어.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으로 친절하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z제곱이 실수라고 했죠. z제곱이 실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z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z가 순허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순허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3i가 순허수인데 3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므로 실수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냥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어? z제곱이 0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z는 순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순허수이다 하고 바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0보다 작다고 말을 안 했고 z제곱이 그냥 실수가 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z 자체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순허수도 가능하다. 두 개 다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얘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허수 부분이 0이란 뜻이고, 얘가 순호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실수 부분이 0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즉 실수 부분이 0이 되든지, 아니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 허수 부분이 0이 돼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P가 움직이는 게 좌표 평면 위에 어떠한 임의의 좌표 x, y라 했으므로 여기 있는 두 개의 1차식은 전부 다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아니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러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이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올리면 첫 번째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요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P가 나타내는 도형과 y축하고 둘러싸인 너비를 했으니까 이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어떠한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요 영역이 되겠죠. 그림을 그렸을 때. 됐죠? 1차 함수는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얘는 밑변을 보자고. 얘 밑변이 얼마죠? 6이 되죠. 높이는 얘가 높이가 되잖아, 그죠? 높이가 2고 밑변이 6이다. 따라서 넓이는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소수 파트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 파트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문제도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15회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단원이 몰려있는 만큼 자기가 좀 못한다, 아니면 내가 조금 필요하다 싶은 거는 앞에서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